단감 쪽에서 구하라는 문제가 표로 주어지고 누적 함수니까요. 각 피해별로 다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과정 중에 적과 정려전 우박 피해가 있잖아요. 이거 타박률 조사가 된 경우인데 감소관수 구하는 건데 보니까 평년 착과서에서 적과의 착과서를 뺀 다음에 7분의 10을 곱하는 게 특이해요. 이 계산식입니다. 계산식. 계산식을 외워놔야 돼요. 이게 부록 표에 있잖아요. 8번 쪽 같으면은 벼 품목에 있어서 조건을 주고 수요량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수량 요소 조사. 수량 요소 조사 방법에서 수확량 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역시 수확량과 폐율을 구하라. 벼 쪽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19번 쪽에서 마늘 품목, 마늘 쪽에서 재파종 보험금을 산정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손해에 따른 재파종 보험금을 직접 구하라는 문제도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문제들이 다 나와요. 근데 다만 계산식이 이 과목에는 많다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는 수식을 외워야 되고 그 수식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도 뭐가 돼 있어요? 수확량 기준 수입, 뭐 실제 수입 폐율, 농업 수입 감소 보험금 각각을 다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콩에 대해서 나왔네. 콩에 대해서. 그래서 수확량 구하는 방법, 실제 수입 구하는 거 폐율. 우리 그 업무 방법서에 이 수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좀 복잡해요. 당연히 이거 암기해서 쓰기가 참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연습해보지 않으면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부은점수 주기도 힘들어요. 처음부터 틀려나가는데 빵점이죠, 그것은. 그래서 15점짜리 문제가 20번 문제 들어와 있고 10점짜리 문제가 19번에 있잖아요. 그래서 20점짜리 문제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를 10점으로 배정을 한 거죠. 5점짜리는 몇 문제예요? 5점짜리가 1, 2, 3, 4 1, 2, 3, 4, 5번 5점짜리 5개잖아요. 5번까지. 그럼 나머지는 다 15점으로 가야 되는데 한 문제를 20점으로 배점하다 보니까 하나 문제가 10점으로 배정이 된 거야. 이런 것들.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이 과목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사과, 배, 특정형 방식 쪽은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파, 마늘, 감자, 고구마 반드시 접근해야 되고 벼 해야 돼요. 인삼 해야 되고 콩도 이 얘기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콩도 중요하긴 하죠. 예. 그래서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배정해서 하나씩 해가요. 특정형 방식, 수학 감소 보장 방식, 파트별로 이렇게 하나씩 해서 수학 수식 공식이 있으면 하나씩 외워가는 거죠. 시험 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차피 다 하기 힘들다면은 이거 50% 할 것이냐, 60% 할 것이냐, 70% 할 것이냐. 그럼 시간 쌓기 게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 콩, 인삼, 또 사과배, 단감 여기까지 들어왔다. 복분자 들어왔다. 뭐 단감 자도 들어왔다. 매실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의 품목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씩 헤쳐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언제 이걸 내가 다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울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 외운다는 것은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공식, 수식을 외우는 거거든요. 수식을 쓰세요 하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수식을 조건을 주고 수식대로 계산하시오 하는 문제도 나와요. 특히 손해평가 이쪽 이론식 제2과목에서는 수확량 조사, 피해율 조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 나갈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시면 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재에 이 과목 413페이지 있잖아요. 이 과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는데 용어정의 편에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있죠. 용어정의 전수조사는 알겠죠. 그 샘플 조사, 표본 조사를 하지 않고 전체 다 그 농업이 이제 농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체 면적을 다 조사한다는 것이죠. 전수조사 물어보는 시험이 나올까요? 뭐 그럴 리도 없죠. 표본조사도 표본조사율을 20% 잡을 것이냐, 30% 잡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본조사도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조사한다. 시험에 나올 수는 없죠. 왜? 근데 이제 그 안에 뭐 빈칸치기 할지도 모르니까
전수조사하면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농지 또는 과수원에서 경작한 목적물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다. 시험 빈칸치기 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17개인가 나와 있지만 전부 다 시험 나오지는 않는다. 재조사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농업인 조사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설명을 받았죠. 근데 억울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렇게 실제로 피해율 조사를 할 때 이의제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왜 자기가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많은 피해를 받은 게 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됐다는 증빙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또 다른 손해평가만을 투입합니다. 실시하기는 조사가 재조사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진짜 시험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검증조사라고 하는 것은 손해평가반이 제대로 했냐 말았냐 이걸 검증하는 조사예요. 그래서 손해평가 결과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하는 방법이 검증조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무추출 확인한다고 되어 있죠. 실제 결과 주수. 이게 이제 식재된 모든 나무 수가 내 과수원에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느냐. 이게 실제 결과 주수죠. 조사 일자리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 주수를 의미한다. 다만 인수 조건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무 주수가 있는데 어린 나무, 유목, 또 제한품종 등 품종상으로 가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백가하라 그러죠? 포도 쪽인가요? 백가하가? 복숭아 쪽인가요? 제한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품종들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주수도 있고 또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보상 제의가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죽어버린 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나무는 제외하고 그 면적에 심어져 있는 전체 나무주수, 식재된 나무주수를 실제 교화주수를 한다. 고사주수는 죽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사주수에 들어가는 것은 보상하는 재해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럼 보상해주는 나무가 되겠죠. 미보상주수는 어때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걸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피해율 계산할 때 이건 살아있는 나무로 취급을 합니다. 미보상주수는. 그 다음에 실제 교과주수 중에서 보험평가를 하러 나갔는데 이미 수확해버린 나무들이 있겠죠. 기수확주수라는 것은 그것도 살아있는 나무죠. 실제 교과주수는 조사 일자리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주수. 조사 대상 주수 여기 9번이 중요하죠. 별표 한번 해놓으세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빼고 미보상 주수 빼고 기수학 주수를 뺀 주수가 표본 조사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